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한마디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개미 털기라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누가 신고가에 개미를 텁니까? 네? 누가 여기서 개미를 텁니까? 개미를 꼬셔야지 거래가 체결이 될 텐데 이렇게 팔아먹을 때 거래소에서 대주주로 착각할 정도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하라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개미 털기가 되겠습니까? 좀 웃겼고요. 또 얘기하는 겁니다. 개미 털기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길래 아무튼 여러분 종목 다시 올라간다라고 희망으로 돌려서 그런 내용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도록 만드는 내용일 뿐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죠. 자, 아무튼 크리스탈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회 공시 요구가 떴었습니다. 이건 답변이고, 최근에 거래소에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조사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게 이런 걸로 보입니다. 일단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좀 타겟이 된 것 같고요. 명목은 투자자 보호죠. 근데 기존에 진입해 있는 투자자들이 아니라 신규 진입 투자자 보호입니다. 자, 이런 차트는 기존에도 좀 존재하던 이 패턴이고 전형적인 이 세력의 차익 실현 패턴인데 이전에는 뭐 공시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대입을 안 했는데 거래소에서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공시를 요구하고 뭐 매매를 잠깐 일시적으로라도 정지시킨다던가 하는 걸로 좀 보입니다. 물론 크리스탈 신소재는 당하지 않았지만요. 일단 공시 내용을 좀 한번 같이 보면은 일단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공시 규정상 공시 대상 존재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이게 폭락하면서 대주주의 장내 매도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해명해라 이거죠. 즉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이렇게 매도를 해야 이 정도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걸 텐데 그것을 공시하지 않은 거 아니냐. 있으면 밝혀라. 투자자들 벗겨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게 취지입니다. 취지. 거래소의. 표면적으로는. 아무튼 그래서 크리스탈 신소재에서 즉각 답변을 내놨죠. 자,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를 했으며 최근의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해서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주주 지분 매도가 아닙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일까요? 아니죠. 개인들은 투심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 당연히 일을 하고 있죠. 대부분이.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내릴 때 팔지 오를 때 팔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자, 지금 이런 차익 실현 물량, 세력이죠, 세력. 뭐라고도 불리고. 자, 기업 자체에서 하는 작전인 것은 아니고 모든 종목마다 있다는 자금이 많은 투자자, 슈퍼라고도 불리고 뭐 세력이라고도 불리는 그 존재일 겁니다. 그 집단일 겁니다. 당연히 단일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닌 거고요. 지분을 그러니까 이 주식을 분산해서 여러 계좌에다 넣어놨겠죠.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이게 급락이 나온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급등했던 이유는 최근 그래핀 용액 개발 성공. 뭐 이걸로 개인들의 수급이 이미 몰리고 있었고 오늘도 상한가를 달성하는 그림을 만들자 단 한 번에 털어낼 물량을 털어낼 수 있을 만큼 개인들의 수급이 크게 들어와서 가능했던 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날부터 이미 상한가를 이렇게 연달아서 달성을 하고 시간에까지 누적 거래량을 쌓아서 기대감을 일단 올렸죠. 그렇게 이목이 집중된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갭상승과 동시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꽤나 나왔습니다. 자,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딱 봐도 여기가 거래가 가장 많죠. 여기가 분봉상 오늘 최대 거래량인데 자, 이때는 자전 거래로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신고가 달성할 때죠. 자, 자전 거래는 무엇이냐? 세력이 세력에게 주식을 팝니다. 계좌가 수십 개라고 했죠. 수십 개의 계좌에다가 이렇게 계속 파는 겁니다.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량은 늘겠죠. 자, 이 거래량이 터진 이때 주가가 웬만한 고점도 아니고 상장 이래 처음 있는 최고점의 가격인데 개인들의 수급이 이렇게나 몰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털어먹은 주도 주체가 자전 거래를 통해서 고점에서도 수급이 활발하다.
여기서도 들어가려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 자전 거래를 통해서 거래량을 늘리고 여기에 입성한 개인들이 이런 데에 털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15일 오늘이죠.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투자 경고가 자, 투경이 지정된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는 거고 또 봐야 될 건 이거와 해제 요건. 자, 일단 매매 거래 정지 요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 투경 종목 지정일 이후 이틀 동안, 즉 16일, 17일에 15일보다 40% 이상 상승이니까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일단 15일 종가는 3,600원입니다. 40%니까 3,600원에다가 곱하기 1.4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16일, 17일 주가가 5,040원을 넘으면 그때 매매 정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도 내용이 하나 더 있죠. 자, 종목 지정 전일 15일 전날이죠. 전일이니까 그러면 14일인데 이때 주말이고 연휴가 껴 있어서 11일입니다. 전 거래일이. 11일 종가는 1,735원입니다. 이거보다 주가가 높아지는 경우 1회 매매 정지당한다.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남아있는 이 거래일 동안 매매 정지를 안 당하려면 2,735원보다 주가가 밑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수급 들어오는 것들을 봤을 때 적게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해제 요건을 한번 봤을 때 투경 해제 요건을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해제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단일에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에 해지가 된다. 자, 판단일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최초 판단일은 5월 26일 공통 사항이 되는 거고요. 조건 중 첫 번째 조건, 이 판단일 5월 26일에 5거래일 전, 거래일 전에 종가가 1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6일에 5거래일 전은 19일이고요. 두 번째 조건의 15일 전날은 5월 8일입니다. 네, 5월 19일 현재 시각 5월 15일 오후 9시 36분이기 때문에 이 19일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죠, 당연히. 그러나 앞으로 주가 향방의 힌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19일에 종가가. 그래서 하나 힌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인 5월 8일. 이거는 8일의 종가는 이미 나와 있죠. 1,710원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때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1,420원 이하여야 됩니다. 5월 26일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 15일 중 종가 중 최고가. 자, 일단 최근이 아니라 오늘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하지만 않으면 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현 크리스탈 신소재의 주가가 어떻습니까? 3,395원.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후경 해제를 위해서는 시간 조정, 또 가격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겁니다. 지금. 당연하게도 이 투경을 떼고 가야 투경 딱지를 떼야 개인들의 수급이 크게 들어와 줍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인데 주도 주체는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세력은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쳐서 주가를 일단 떨구겠죠. 투경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투경을 해제시키고 저렴해진 주가에는 투경을 동시에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는 투경이 해제됐다. 그럼 자전거래로 또 수급을 유도하겠죠. 아니, 수급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많아 보이게 하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수급이 많아 보여야 좋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일단 1차 차익 실현이 오늘 끝난 거고요. 잔여 물량은 남아 있겠지만 1차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됐고 투경 딱지를 떼면서
동시에 물량 2차 매집. 그러면 주가가 좀 고점에 있기 때문에 또 주가를 떨구면서 투경을 떼면서 주가를 낮추고, 이걸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물량 확보를 위해 투경을 떼서 개인들의 받아줄, 이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면 어쨌거나 거래가 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종목의 상황, 종목의 재료, 뭐 파이프라인이라던가 뭐 어떤 재무라던가 아니면 성장 전망성,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투심을 위축시키는 투경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을 봤을 때 제가 선 두 개를 그어놨는데 오늘 요 자리들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량이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끌어지다가 물량을 저점에 받아서 이게 지지대를 만든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단 주가가 최고점을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신고가를 달성했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세력을 제외하고도 개인들의 매도 물량도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세력의 입장에서는 매도하는 주체는 세력 본인들만 있어야 되고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은 받아줘야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팔아먹을 수 있죠. 자, 개인들도 파는 데만 급급하다면 거래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투시마커로 투매 물량이 쏟아지기 전에 일부 받아주는 것.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물량 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많다고 했는데 물량 확보, 세력의 물량 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주가가 신고가 부근에서 물량 확보를 위해 받는다는 자체가 일단 앞뒤가 맞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받아줬을까요? 아까 투경 거래 해제 요건의 최초 판단일이 26일이었습니다. 아직 꽤 많은 시간이 남아있죠. 그리고 첫 번째 조건 19일의 종가입니다. 19일의 종가가 3,420원 이하여야 됐죠. 벌써부터 이렇게 크게 내려놓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때 주가가 낮아야지 지금 낮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현재 이탈을 하면 안 되죠. 세력의 입장에서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고점에 떠넘겨야 될 도구가 개인 투자자니까. 그래서 뭘 유도한다? 홀딩을 유도한다. 그러려면 적어도 어제 종가 부근에서는 지지를 해줘야 대응하지 않고 홀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근처에다 주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재료 부분 좀 보면은 이 크리스탈 신소재는 그래핀 기술용의 개발 성공이라는 큰 재료가 있습니다만, 이 그래핀이라는 소재 자체는 꿈의 물질로 불립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런 거랑은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꿈이나 뭐 SF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구리보다 전기 전도율이 100% 이상, 100%래. 100배 이상 좋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보다 열 전도율이 2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강철보다 200배가 단단한데 탄성이 좋아서 마음대로 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아무리 구부려도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핀이라는 소재의 특성이고 꿈의 소재인 게 팩트인데, 자, 이 소재를 가지고 상업화를 위한 기술력이 현재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몇몇 곳이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은 몇 개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업화를 한다고 해도 가격 대비 효율이 나는가, 이것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료를 구하는 과정 자체도 상당히 어렵다고 밝혀져 있고요. 그래핀이 허상만 있는 소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업화까지 기술 터득 과정에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는 재료라는 겁니다. 즉 지금은 종목 재료에 대한 뚜렷한 실체가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 기간,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인 세력이 장기 투자를 하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탈 신소재를 매매할 때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주도 주체, 세력이죠. 자, 얘네가 이탈하면 주가는 급락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 얘네가 있을 동안은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먹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부양한다.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를 올린다면 개인을 꼬시고 있는 것이고 세력의 이탈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세력이 이탈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언제 팔아먹어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에 온 겁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힌트 하나 있죠. 힌트. 뿅. 딱지. 자, 일단 판단일.
26일 그리고 투경 해제 요건일들의 각각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그 주가를 만들기 위해서 분봉상 어떤 거래가 나왔는지, 수급이 몰릴 때는 어떤 반응을 했고 매도 물량이 나올 때는 어떤 반응을 했는지 분봉에는 다 나타납니다. 자, 거래라는 것은 체결되는 것을 바탕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속이고 싶어도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투경해제 판단일과 이 투경해제 요건일들의 움직이는 거래를 토대로 대응하면 세력이 운전하는 버스의 무임승차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차트에서 포착되는 세력의 흔적을 말씀드릴 텐데,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함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까지 함께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경 해제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 꼭 하셔야 됩니다. 투경 해제일의 주가 흐름과 수급, 거래 대금 등 보조 지표들을 수렴해서 여러분에게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깔끔 명료하게 설명드리고, 마찬가지 그 근거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단기간 주가가 크게 급등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래픽 관련 호재 재료는 기대감을 가져갈 만한 충분히 좋은 재료지만 상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력의 이탈을 맞아가면서 버티지 마시고, 지금 세력의 이탈 징후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직면한 위기를 먼저 모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위기와 이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면 기회가 되고요. 대응을 못하면 위기가 됩니다. 자, 혼자 하시는 분들도 꼭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이라는 버스의 무임승차 이후에 늦지 않게 내려서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 달래실 분들 계시죠? 일단 지금 주식시장은 코로나 때 동학개미 그리고 이후에 2차 전지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급등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기회장에 기회비용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 기회비용 살려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 자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핵심 키워드가 테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장주를 찾으면 이게 급등주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테마를 찾으려면 뭘 봐야 되느냐?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전 세계가 자금을 쏟아붓는 곳이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이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병상이 수혜를 잠깐 반짝 입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 다르죠. 이런 거는 공통 사항이 될 수 없어서 급등주 테마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예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는데, 자,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자, 왜 몰렸느냐?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수출 길이 두 국가 전부 끊겼겠죠. 자, 근데 여기서 곡물과 사료의 수급이 몰린 게, 이 수출 길이 끊기니까 이 값들이 올랐습니다. 수출 길이 끊겨버려서. 근데 이 나비 효과는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타국 간의 전쟁이라고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이제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도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곡물과 사료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곡물과 사료주 관련 기업들이 A라는 상품을 100원에 팔았다고. 그런데 전쟁으로 값이 오르면서 400원에 팔게 됐다. 자, 그럼 애초에 100원도 남는 장사기 때문에, 차익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한정해서 파는 걸 텐데, 균이 남으니까 400원이 됐다. 플러스 300원의 차익이 생겼다.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련 기업은 이익금으로 파이프라인의 확장이라던가 배당금의 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수급이 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라는 것은 사실 친환경이라는 테마 안에 있죠. 친환경은 인류의 과제입니다.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대선 공약에 나올 정도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자금을 투입하는 게 바로 친환경이죠.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기술은 언젠가 추후에 먼 미래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모두 친환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상승 랠리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변경하기 전에는 어떤 것이었냐면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아온다. 원자재인 광물을 받아와서 여기서 2차 전지 관련 소재들을 만드는 것인데 중국에서 광물을 받아오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게 기존 인플레 감축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국에서 광물을 받아도 된다. 대신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해야 그래야만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원자재 가공 기업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공박 이렇게 있는데 양극재와 전해질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이미 노출이 되어 있고요. 자, 처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이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 그리고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이 강세니까 요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요 리튬 관련주만 부각이 됐지만 음극재라던가 동박이라 분리막이라던가 동박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이들은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여기는 먹을 게 차고 넘치는 겁니다.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새 2차 전지 뭐 금감원 조사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된다. 대학바이오 또는 로봇이나 AI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일부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것도 있고요. 자, 근데 일단 2차 전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무슨 말이냐? 일로 수급이 이동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서 2차 전지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때도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이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인플레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가 받는다? 차순위 2차 전지 점유율을 보유한 국내 기업, 대한민국 기업이 받게 된다 이겁니다. 자, 한국 기업에게 다시 없을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차전지 관련 신사업에 자금을 더 쏟아붓는다 이거죠. 이 말은 호재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주가도 오릅니다.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가장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를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재무와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지 주거래 업체가 FTA 체결국인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신소재라고 이 종목명을 보내주셔야 제가 대응 전략을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요. 2차전지 후발수의 종목은 종목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 살려서 신규 종목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둘 다 보내주셔서 다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수혜 종목을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수가나 매도가, 수혜 종목은 따로 알려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